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지난 7일 3차 신규 택지 발표를 마지막으로 이 3기 신도시의 퍼즐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발표 전부터 강남의 1급지에서 이 번져온 반등의 기운이 더욱더 확실하게 팽배해지고 확산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죠. 이 3기 신도시가 탄생이 되면 서울이 아니라 1기와 2기 신도시에 영향을 주는 몫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어떠한 부분에서 서울이 아닌 신도시에 영향을 줄지, 그리고 서울은 향후 어떠한 입지를 가지게 될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신도시에서 도망쳐라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상단에 있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놀부부동산 스쿨 카페와 부동산 스터디 카톡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공개를 했지만 이 3기 신도시의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벽히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3월, 4월장 그리고 5월장에 갈수록 반등의 기운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발표와는 무관하게 5월 들어서 이 압구정을 중심으로 문의가 굉장히 많고, 특히 거래로도 이어지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 특히 이 마포와 용산 등 1급지의 매수와 매수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차와 2차 발표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에 마지막 퍼즐이 끼워 맞춰지면서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발표된 이 3차 발표 후에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이 수요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급 지역에 대해서 별것 아니라는 이 결과지를 내놓게 된 거죠. 특히 이 9.13 이후에 규제 적응 기간도 일정 기간 지난 상황이고요. 이제는 공급에 대한 지역도 다 까졌기 때문에 확실히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결국 신도시는 신도시와 싸우게 됩니다. 90년대 1기 신도시의 성공으로 인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예전의 툴 그대로 예전의 성공만 기억하고 신도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부터 어떻게 됐죠? 인프라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즉 입지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밀리는 지역이라면 다른 신도시로 대체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입지적으로 완벽해도 이 지역에 자족용지에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면 바로 대체가 되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이번에 30만호에 대한 모든 공급 지역들이 발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은 서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가 1기, 2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3기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식의 걱정이 많았고, 가뜩이나 지금도 교통이 불편한 상황인데 여기에 같이 버스에 탑승할 인원들만 늘겠구나, 이러한 걱정의 글도 보였습니다. 결국에 3기 신도시가 탄생함으로써 서울이 아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는 또 다시 새로운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어느 도시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아직도 3기 신도시가 나오게 된다면 서울의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3기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은 신규 공급 주택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보다 당연히 비싼 시세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분양할 때는 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죠. 처음 3기가 분양가는 조절해서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을지언정 결국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지난 1기와 2기 주택들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피라미드 구조의 하나의 계단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입지순, 가격순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점은 1기, 2기 주택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3기가 서울의 가격을 더 밀어올리는 효과를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피라미드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성공한 신도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신도시 내부에서 직장을 포함한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면 이게 이제 자족도심인데 서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엄청난 양의 신도시가 대부분 배드타운의 성격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곳에 거주하는 수요자들의 직장, 학교, 병원, 그리고 친구들 한번 모이려면 모임 장소 모조리 다 서울에 때려박아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서울에 살고 싶지 신도시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국에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거주비 조금 아끼려다가 내가 큰 실수를 하고 있구나. 자, 신도시에 거주하고 계신 수요자들은 매일 출퇴근 시간 교통지옥을 맛보면서 서울에 살 것을 목표로 하고 살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서울 내의 교통 트래픽보다 신도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 거기에 트래픽이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면 출퇴근 시간에 위례에서 서울로 한번 올라오다 보면 위례에서 서울에 오는 길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경험해보시면 신도시에 대한 욕구가 싹 사라질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서울 올라와서 9호선이라도 탄다라면 지옥의 지옥, 더블이 됩니다. 자, 3기 신도시를 보면 지금 발표 계획을 보면 이 GTX, 우리 혁신교통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이 자족도심이고 교통이 잘 돼 있어서 서울까지 오는데 뭐 10분이면 돼, 20분이면 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만 보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GTX가 아무리 타서 가까워진다고 한들 이 서울 내에 있는 물리적 거리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자, GTX가 막상 뚫려도 어차피 집에서 GTX까지 가야 되고 GTX 가면은 지하 대심도입니다. 한 50m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은 걸어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또 갈아타야 됩니다. 서울 와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낑겨야 돼요. 그럼 똑같습니다. 또 서울에 살아야겠다. 서울 아파트를 꿈꾸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GTX가 뚫리고 나서가 문제가 아니라 뚫리기 전도 문제죠. GTX 착공식이 언제인데 아직도 진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타도 통과 못한 비노선은 또 어쩌고요.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발표가 나온다라는 게 지난 2기 신도시의 교통 여건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3기 신도시를 발표한다는 거는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이미 당했던 사람을 호구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침착하게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점은 어떤 노선이든 간에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건 기본입니다. GTX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발표한 고양선도 마찬가지고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입주 후에 5년, 10년 정도는 교통지옥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기존의 김포 경전철 보시면 개통 예정에서 12년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12년에 계획이 잡힌 게 아니라 개통 예정이었어요. 근데 7년이 걸렸고 전철은 아니지만 월드컵 대교는 97년에 계획이 잡혀서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 16년 개통 예정에서 21년 개통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16년, 18년. 아직도 신도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결국 투자라는 것은 희소성입니다. 지금까지의
서울의 대체 주택지와 신도시 중 살아남은 도시, 활성화가 된 도시는 그마다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희소성을 가지지 못했죠. 모든 인프라와 직장을 서울과 공유하기 때문에 좀 더 가깝거나 교통 여건이 좋은 신도시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살아남지 못하는 양산형 도시는 자동차처럼 연식에 따라서 감가되고, 그 도시를 정부의 홍보에 반해서 선택한 사람은 자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축소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대한민국 경제는 예전보다 점점 빠른 속도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최선두에 있죠. 양극화의 최선두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의 평생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3기 신도시 과연 올바른 발표였을까요? 정부는 맥을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자, 머리가 지금 아픈데 손하고 다리를 주무르는 격입니다. 머리가 아픈데 손하고 다리를 주무르면 손하고 다리가 시원하니까 고통을 약간 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두통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서울 집값이 오를 걱정 때문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정비사업을 틀어막고 있죠. 자, 이렇게 서울의 노후주택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이 계속 미뤄질수록 신규 주택에 대한 니즈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그것은 돈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정확한 기업 유치를 하고 어떤 기업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을 먼저 해결하고, 먼저 GTX나 고양선이든 먼저 깐 다음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도 사람들이 올까 말까인데, 2차에 속았던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속아달라고 하는 격이죠. 사실 2기 신도시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제야 분양하는 도시도 있고, 여기에 좀 더 디테일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이 들어가거나 기업을 유치하거나 여러 다른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곡소리 날 동네, 빈집 많아질 동네 눈에 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질적인 서울의 주택 가격을 잡고자 했다라면 서울 내부의 정비 사업을 조속히 이루어서 내부의 공급을 늘리고 서울에 빼곡히 몰려있는 인프라와 기업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양도세 중과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3기 신도시가 나올 일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억지로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합니까? 공급을 틀어막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완화를 해서 시장 본연의 자연스러운 공급 흐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살 사람은 때려도 사게 돼 있고, 안 살 사람은 죽여도 안 삽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사가 났는데 오는 20일부터 이 줍줍 방지 대책이 나왔죠. 기존의 예비 당첨률이 80% 정도였는데 이걸 500%까지 올린다.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주겠다. 이러한 또 허수를 두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무주택자가 왜 이 줍줍이 나오는 걸까요? 왜 이렇게 본인이 당첨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 할까? 지금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양가 규제를 적절히 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무주택자가 접근할 만큼 맞춰주던가, 아니면 무주택자만 한정해서 이 대출 비율을 높여서
구매력을 좀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게 선행되지 않고 예비 당첨률을 500%까지 올리고 10,000%까지 올려도 줍줍 나옵니다. 이렇게 허수만 남발하고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 서울이 돈이 된다는 걸 아는 이 현금 부자들과 다주택자들에게 이러한 우량한 서울의 주택들이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하겠죠. 나는 충분히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다. 자, 오늘은 신도시만 믿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신도시 허상에서 빨리 깨우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